중요한 것은 두 사람 사이에 일반적인 우정 이상의 뭔가 이상한 관계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효목 변호사입니다. 남편이 이런 카톡을 여자에게 보냈던데 증거가 되나요? 모텔 간 건 못 잡았는데 상간 소송이 될까요? 제게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제게 물어보시고 증거를 모아서 진행하시면 다행인데 상간 사실을 알게 되고 격해진 감정으로 무작정 소송에 들어가서 일이 잘 안 풀리는 경우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또는 영화, 드라마, 예능을 보고 남편 차에 녹음기를 설치한다든가 남편이 자는 중에 비밀번호를 풀어서 본다든가 상간녀 회사에 찾아가서 불륜 사실을 퍼뜨린다든가 이러다가 도리어 더 큰 난관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전 영상인 바람피는 남편 특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간소송은 특히나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낌새를 조금씩 느끼고 있다면 지금 영상을 잘 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상간소송은 단순히 위자료를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삶, 가정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다잡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상간소송에서 이기기 위한 증거 수집 과정과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들까지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승소하려면 갖춰야 할 기본 3가지. 상간소송에서 이기고 싶다면 반드시 충족해야 할 조건이 3가지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아무리 억울하고 분노가 커도 소송에서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첫째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단순히 의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함께 숙박한 기록, 장문의 카톡 대화,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 편지, 늦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반복적인 통화 등이 대표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디어에서 보신 것처럼 꼭 성관계의 장면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 사이에 일반적인 우정 이상의 뭔가 이상한 관계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상간자가 유부녀 혹은 유부남임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입니다. 성관계가 있었다고 해도 상대가 결혼한 사실을 몰랐다면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아내가 알지 못하도록 조심해라 등의 이런 대화, 프로필에 가족 사진이 있는 경우 통화나 문자에서 유부녀임을 전제로 한 언급이 있다면 승소에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는 상간자의 인적사항 확보입니다. 아무리 명백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다면 소송이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최소한 이름과 전화번호는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전화번호만 있어도 법원의 문서제출 명령을 통해 통신사 조회로 상간녀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수행한 사건 중에는 전화번호나 이름은 몰랐지만 또 다른 정보를 통해서 상간녀를 특정해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 3가지 요건,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거, 기혼자임을 인지했다는 정황, 상간자의 인적사항 확보, 이 모두가 갖춰져야 상간소송을 시작해서 승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여기서 말씀드리는 모든 증거는 막연한 내용, 정황이 아니라 날짜와 내용이 분명해서 법원 판결에서 그대로 인용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여야 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증거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법정에서 전혀 효력이 없는 자료들을 들고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심지어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하신다면서 무턱대고 그냥 증거로 제출을 이미 해버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 차량이나 사무실 집안에 녹음기를 몰래 숨겨놓고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가장 많은 사례들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확보된 자료는 불법 녹음에 해당하여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고소를 하면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님, 이모티콘 하나로 승소하셨다고요? 객관적이고 구체적 증거가 필요한데 이런 주의사항까지 지켜야 한다고 말씀드리면 도대체 어떤 증거를 얼마나 확보해야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물론 배우자가 상간녀, 상간남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거나 스킨십을 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과 같은 증거가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반드시 꼭 엄청 거창한 것이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고 사소한 것이어도 상간소송에서 승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맡았던 상간소송 사건 중에서 가장 증거가 빈약했던 사건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로 다른 자료는 거의 없다시피 했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정말 애매했습니다. 그저 친한 지인 사이에 주고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모티콘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이모티콘 하나가 문장으로는 애매했던 관계를 확실하게 애정관계로 해석할 수 있게 만든
핵심 단서였습니다. 상대방은 끝까지 친한 친구일 뿐이다, 아무 일 없었다, 오래된 지인이다 라며 인정하지 않았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모티콘 하나로 정말 될까? 싶으시겠지만 저는 그 이모티콘이 들어간 맥락, 이전의 대화의 흐름, 시간대, 표현 방식, 다른 사정들을 종합해서 변론하였고, 그 결과 승소하여 아내분은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분은 정말 걱정이 많으셨지만 이렇게 작지만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승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작은 것도 놓치지 말고 끝까지 확인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흔적들 중에서 단서가 될 증거를 찾아내는 것은 상담을 하고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의 전문성과 경험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상간소송은 아내 입장에서, 즉 원고가 절대 져서는 안 되는 소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할 바에는 아예 안 하는 것이 낫고, 시작하더라도 정말 제대로 알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준비 없이 분노로 시작했다가 패소로 끝나버린 소송은 불륜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만 남기게 됩니다. 감정에 치우치기 전에 증거를 모으셔야 합니다.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법정에서 설득력 있게 입증 가능한 증거들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작하시기 전에 저와 같은 이혼 전문 변호사로부터 상담과 검토를 받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제가 아니라도 괜찮으니까 필요하시다면 변호사님들로부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성과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하신다면 상간녀에게 법률상 배우자의 위험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가능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제 의뢰인들처럼 조금만 지나면 많이 괜찮아지실 것이니 조금만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